안녕하세요. 소방시설에 의해 1권 1강입니다. 2025년에 출간된 소방시설에 의해 1권을 강의하겠습니다. 책의 모든 페이지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만 발췌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의 계획은 1강부터 6강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1강은 이 페이지를 강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소화기구 설치 장소 해서 나옵니다. 소화기구를 설치하는 장소는 이렇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사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된 장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는 소화기 화재 안전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소화기 화재 안전 기준을 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스시설, 발전기 시설 중 전기 전환장치 및 문화재, 터널, 지하구에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볼 것은 시행령 별표 2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소방 대상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이렇게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라 그냥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길가에 박스가 이렇게 쌓여져 있다. 거기 불이 날 수 있겠죠. 불이 나면 이렇게 꺼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그냥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라 그냥 소방 대상물이랍니다. 그 박스 더미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소방시설 설치할 필요 없는 그냥 이렇게 불이 날 수 있는 것을 그냥 일반 소방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면적 33 이상인 곳에 이렇게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32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이곳은 소화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곳 32제곱미터가 되는 곳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라 그냥 소방 대상물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냥 일반 주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라 그냥 소방 대상물이 됩니다. 여기 주택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돼 법적 근거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소방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번 보면 소화기 설치 제한 장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번 보면 투척용 소화기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 겁니다. 그리고 노유자 시설에 이렇게 1, 2, 3, 4, 5, 6 여기곳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라번 보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실 설치한 장소입니다.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이렇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 보면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 에어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장소하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발전기지 변전시설 이렇게 이곳에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마다 정원성 있는 소화기 한 대 이상 또는 이 설치 방어제 이내 가스 분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하구 내 발전기실 변전실 내에는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밑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변전실의 바닥 면적 120제곱미터의 장소에 소화기등 몇 개 설치해야 되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풀이 보면 바닥 면적 나누기 50제곱미터를 하면 되겠죠.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밑에 보면 나눠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소화기 3개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는 이것을 설치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또는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소화기구 설치 기준 해서 나옵니다. 여기 소화기를 설치하는 장소는 앞에서 시행령 별표 4에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 설치할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술 기준에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화재안전기술 기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특정 소방 대사물을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된 구획된 거실에도 배치할 것이라고 나오고, 보행거리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소형 소화기의 경우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밑에도 이렇게 규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확산 소화기, 그리고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해서 나옵니다. 뒤로 넘어가면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 가스 분말 고체러줄 자동 소화 장치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소화기 감소 규정이 나옵니다. 소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될 특정 세사물 또는 그 부분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이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3분의 2를 감소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기 가로친 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이 부분인 경우에는 감소 규정이 이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아파트도 나오는데 아파트도 이렇게 감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 적응성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적응성이라는 것은 이 소화기가 해당 장소에서 불 꺼질 수 있는 소화기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라고 했을 때 일반 화재, 주방 화재, 금속 화재에는 이렇게 적응성이 없습니다. 근데 유류 화재, 전기 화재에는 이렇게 적응성이 있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 보면 포소화 약재의 경우에는 일반 화재, 유류 화재에는 불이 꺼지게 되지만 나머지는 적응성이 없게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소화기 기준인데요. 여기 보면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 단위 기준으로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고, 나 보면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마다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 아파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세대가 이렇게 있고 공용부가 중간에 있겠죠. 그래서 세대 내에도 한 대씩 소화기 설치해야 되고 공용부에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답은 보면 아파트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학되어 있거나 스프링클러 설비, 가는 스푼 이렇게 된 경우에는 보석률을 사야 되는 건 소화기구 및 주가를 설치하는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 보면 보일러실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동 소화 장치 소화기구를 이렇게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번 보면 아파트 등의 경우 소화기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아파트의 경우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에 전층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밑에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